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최면에 관한 10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면 치료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최면 치료란 내담자나 환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여 무의식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심리적, 신체적 장애나 병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거나 그 기억의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상의 개선을 꾀하는 치료의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면 치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치료 용어가 될 수도 있고요. 최면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 치료적 차원에서 일단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면 치료란 말이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치료 상황이니까 환자가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환자가 아니라도 최면 치료의 원리나 기법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담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내담자라는 말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에 대응하는 단어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하는 이쪽 분야에서는 내담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담자라는 말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고객, 손님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변호사 업무 이쪽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쓸 때는 의뢰인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최면 상태가 되면 의식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이 잠재의식은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일상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많은 심리적 질환이나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한다. 자, 여기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무의식하고 잠재의식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개가 용어의 차이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의식이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면에서 무의식이 나온다 할 때 마치 최면 상태가 되면은 무의식 상태가 되어서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는데, 잠재의식이라고 하면은요, 잠재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의식, 무의식, 그래서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능력 이러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억압되어 있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찾아내고 개발 잘하면은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념이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최면에서도 이 말을 쓰지만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각종 난치병이나 심인성 질환의 효과가 커서 심인성 질환, 마음에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혈압, 불안에 의해서 심장 두근거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두통이 온다. 이거 다 증상 자체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현대병의 대표적인 것이 암인데 암 또한 심인성적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많이 생긴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관여되지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다른 요인들이 더 맹렬하게 작용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결하면은 그런 요소들이 쉽게 해소될 수도 있고 빨리 치료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암의 요소들이 또는 암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 이게 심인성이라는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심인성 질환의 효과가 커서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다. 자, 대체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서양의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연치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또 이게 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 방법으로 해결되는 현대병들 또는 난치병들 사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자, 정신과 의사들이 최면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겪는 각종 불안증이나 공포증 또는 유아기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다. 사실 이건 오늘날 많은 등등하고 제가 쓰긴 썼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서양의 선진국들에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최면 역사가 길고 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도 서양에 비해서 짧고 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자 어쩌고 하는 말은 조금은 우리 상황에는 덜 맞다, 맞지 않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외과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정신과 계통이 아닌 의사들도 최면을 통해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함으로써 크게 도움을 받고 있으며 체중 조절, 알레르기 치료, 금륜이나 금주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면을 걸고 최면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저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서양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난치병이나 불치병 같은 암 치료 같은 이런 치료에 최면이 활용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치과 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면하지 않고 마취시켜서 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용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분만, 그러니까 임신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 분만할 때 특히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 분만할 때 통증, 산통,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최면을 해서 무통 분만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서양에는 실제로 있어요. 국내 병원에서 얘가 있다는 그런 TV 방송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관심 많지 않습니까? 체중 조절, 알레르기 치료 최면으로 굉장히 잘 됩니다. 저도 실제로 최면으로 알레르기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든요. 금륜, 금주 마찬가지죠. 이게 다 심리적인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도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다이어트, 체중 이 부분도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이건 다음 어느 기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크게 의식세계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최면은 이 가운데 주로 잠재의식과 관계가 된다. 그렇죠? 의식의 세계와는 달리 잠재의식은 특히 오래된 과거의 기억,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전생의 기억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억을 저장하고 있고 고도의 정신 집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관력, 투시력, 창의력은 물론 영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여기서 투시력 뭡니까? 투시력. 직관력은 또 뭡니까? 창의력. 창의력은 다 아시잖아요. 직관력도 다 아시고. 근데 투시력은 뭡니까? 투시력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 곳을 볼 수 있는 아니면 벽이나 장애물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투시력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몸을 투시해서 몸 안에 장기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걸 찍지 않습니까? 이게 투시죠, 일종의.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 투시력은 사람의 몸 안을 본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면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게 산 너머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산 너머의 어떤 그 상황을 본다거나 느낀다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검증되기가 어렵고 검증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바로 이제 영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육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오감이죠. 그걸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 그게 6번째 감각, 육감, 흔히 말해서 식스센스라고 말하는 그거죠. 육감 또는 영적인 능력이라서 영감. 그리고 또 오감의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내가 느끼고 안다. 직감. 오감의 감각기관을 거친다면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만지고 알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감각기관이라는 통로를 거쳐서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만은 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감. 그런데 맹인이 보지 않고 알잖아요. 청각장애자가 듣지 않고도 알거나 느낀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거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직거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감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을 오래 하거나
돌을 닦는 도인들, 참선 뭐 오래 수행하거나 기공 수련 오래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 수련의 경력이 쌓이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무예를 익히고 무사들, 또 종교의 깊이가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영적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잠재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최면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뭐 수행 능력, 그러니까 운동 능력, 스포츠 선수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 성적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맨날 며칠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 흔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초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이 초능력이 우리 잠재 능력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잠재 능력은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최면에서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최면에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최면은 그 적용 범위가 거의 무제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각종 증상의 치료는 물론 청소년 교육, 범죄 수사, 예술품 창작, 심지어는 미래를 예언하는 일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면에 대한 10가지 질문 중에 오늘 두 번째, 최면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